안녕하십니까. 78강 ITQ 한글 기능평가 첫 번째 표 작성하기 7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드린 것대로 이번 시간에는 완전 정복 세 번째 03번 문제로 이번 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편집 용지를 설정하셔야 되죠. 단축키 뭐예요? 편집 용지 설정하실 때? 그렇죠. F7번 단축키입니다. F7번 키보드에서 눌러서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제 위쪽 여백부터 10으로 수정해서 탭 키를 이용해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죠. 탭 키도 키보드에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하세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백 설정한 다음에는 기본 글꼴, 글자 크기 확인해 줘야 되죠. ITQ에서 기본 설정으로 요구하는 글꼴은 바탕, 글자 크기 10포인트였습니다. 자, 글자 크기까지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페이지마다 문제풀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저장하셔야 되죠. 자, 페이지가 총 3페이지가 진행되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과 4번 문제, 기능평가 1, 기능평가 2 문제를 풀면 되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200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죠. 글 제목과 뭐 파일 넣는 거, 텍스트 작성, 문단 번호 설정, 뭐 표 작성, 기관명 작성, 쪽번호 매기기 이런 걸로 작업이 돼요. 그죠? 그래서 총 3페이지까지 완성을 하실 거고 각각 문서풀 공간을 저장한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쓰는 단축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단축키 Alt, Shift, Enter 키였어요. Alt, Shift, Enter 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저장하실 때 IT께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으로 문서명을 저장하고 저장할 때도 아무데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장되는 경로를 확인하신 다음에 문서를 저장하셔야 되죠. 네, 저장 경로는 항상 내 PC, 그 다음에 문서 폴더에서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완전 정복 03 문제 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파일에서 새 문서를 누르시거나 또는 한글 프로그램 더블클릭 따닥 해서 실행시키시면 되죠. 자, 저는 이미 한글 프로그램을 켜놓았기 때문에 파일에서 새 문서로 들어가서 새로운 빈 페이지를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 새 문서, 클릭. 자, 그러면 ITQ 한글에 저장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빈 문서 1이라고 해서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어요. 가장 기본 여백 설정이기 때문에 여백의 커서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백 설정을 ITQ 여백대로 하게 되면 기본값 여백보다 좁기 때문에 커서가 이쯤에서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한글 프로그램 다 실행시키셨으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용지 여백 설정합니다. 자, 용지 여백 설정하는 단축키 F7번이죠. 자, F7번 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F7번 키 키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네, F7번 키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에 있죠? F7번 키, 이 키를 눌러서 편집 용지 대화 상자를 단축키 이용해서 열도록 합니다. 자, F7번 키 누를게요. F7번. 자,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 우리는 용지 여백에서 위쪽에서 20mm 지우고 10mm 입력합니다. 10 입력했어요. 10으로 입력한 다음에 다음 칸으로 다 이동을 할 때는 단축키를
써서 바로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게 시간 단축하는 데 유리하시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탭 키를 써서 다음 칸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자, 탭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탭 키 찾으셨어요? 자, 탭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10이라고 입력을 하셨으면 자, 노래처럼 우리가 용지여백 설정을 했었죠? 10탭, 10탭, 11탭, 11탭 이렇게 갈 거예요. 자, 10 입력했으면 탭, 10탭, 11탭, 11탭, 10탭, 10탭 해서 마지막 위치 제본까지 오면 됩니다. 탭 키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다음 칸으로 바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켜서 용지 여백 10mm 또는 11mm 입력하고 또 다음 칸으로 이동했죠? 맨 마지막에 제본으로 오시게 되면 용지 여백 설정은 끝나게 됩니다. 11mm, 11mm. 오른쪽과 왼쪽만 11mm고 나머지는 다 10mm로 용지 여백 설정하시면 되고 제본까지 0mm로 오셨으면 설정 눌러줍니다. 설정 클릭.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 여기에 있죠? 이만큼의 여백이 기본 여백보다는 좁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백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커서 여기에 있어요. 자, 저와 같이 작업 환경이 되시려면 여러분 여기 하단 부분에 작은 목록 단추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폭 맞춤의 한쪽입니다. 자, 한쪽 폭 맞춤 클릭 한 번씩 해주시면 지금 저와 같은 넓은 화면으로 작업 환경을 똑같이 맞춰주실 수 있어요. 다시 여기에 있는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한쪽 폭 맞춤 화면의 폭에 대해서 맞추겠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작업 빈 페이지를 폭에 맞춰서 보겠다라는 뜻이죠. 한쪽만 보겠다. 폭을 맞춰서 보겠다. 네,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엔터키 기호가 나오려면 보기 탭에서 보기 탭 클릭 문단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엔터키 기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문서에 여백 설정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문서에 여백 설정하신 다음에는 기본 글꼴 바탕에 글자 크기 10포인트 확인하러 갈게요. 자, 마우스 우리 작업하고 있던 환경으로 돌아와서 항상 자주 쓰는 기능은 서식도구 상자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글꼴, 글자 크기 확인합니다. 서식 탭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과 자주 쓰는 기능을 따로 빼놓은 서식도구 상자에서 작업하는 것 둘 다 똑같은 결과죠. 자, 바탕에 바탕 엔터, 바탕체하고 바탕은 다릅니다. 바탕에 10포인트 확인해 주시고요. 바탕에 10포인트. 자, 글자, 기본 글꼴과 글자 크기 설정하셨으면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페이지마다 이제 문서 풀 공간을 마련해서 다음 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저장까지 하면 기본 설정이 끝나시는 거예요.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 문제가 들어갑니다. 1점 입력하시고 1점 입력하시고 엔터 4번 칩니다. 엔터 4번 1점 입력하고 엔터 4번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한 칸 내려와서 2점 입력하고 엔터 4번 이렇게 돼요. 자, 1점 엔터 4번 한 칸 내려와서 2점 엔터 4번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문서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을 때 단축키를 써서 새로운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는 단축키 Alt, Shift, Enter 키였어요.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Alt,
Shift, 엔터 키는 여기에 있죠? 다 위치 아시죠? 엔터 키는. 자, 키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lt 찾으시고 Shift 키 찾으시고 엔터 키 찾아주세요. Alt, Shift, 엔터. 자, 키 위치 찾으셨죠? 자, 페이지 이동해서 문서의 마지막에 커서가 위치해 있을 때 이제 단축키를 써서 두 번째 페이지 만들도록 합니다. 자, Alt, Shift, 엔터.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페이지는 종료가 되었고 새로운 두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페이지는 3번과 4번 문제가 작성이 될 거죠. 자, 3점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엔터 4번 한 칸 내려와서 4점 입력하고 엔터 4번 이렇게 됩니다. 3점 엔터 4번 한 칸 내려와서 4점 엔터 4번 입력 다 되셨나요? 자, 3점 밑에 바로 밑에서 이제 커서를 두시고 이런 식으로 커서를 여기에다 위치시키시고 자, 3번 문제는 수식 입력하는 문제죠. 수식 입력하는 문제가 가로 1번과 가로 2번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가로 1번 입력한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 마찬가지로 가로 2번 다음에도 띄어쓰기 한 칸 한 다음에 문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수식 입력기를 이용해서 출제된 형태와 똑같이 수식 입력기로 수식을 입력해 주시고 이 사이에는 빈 여백이 있어요. 그죠? 일정한 공간의 여백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탭 키를 3번 딱딱딱 눌러서 일정한 공간의 여백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 놓으시고 한번 같이 작업해 볼게요. 마우스 커서는 여기에 두시고 자, 괄호 1번 입력합니다. 괄호 1번 이렇게 괄호 1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입력해 줘야 되죠? 여기에 띄어쓰기 한 칸, 그죠? 자, 띄어쓰기 한 칸 입력합니다. 스페이스바 한 칸 입력. 자, 내가 띄어쓰기를 했다 안 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보기 탭에서 조판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조판부 체크해서 일단 작업 환경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자, 괄호 1번 입력한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 입력했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네, 여기에는 탭 키를 3번 탁탁탁 눌러줍니다. 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 탭 키를 이용해서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자, 탭 키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있죠? 자, 탭 키 위치 확인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탭 키를 3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키 입력합니다. 3번. 탭, 탭, 탭. 됐나요? 여기서부터 탭, 탭, 탭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하나, 둘, 세 개의 여백이 이렇게 빈 공간의 여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해서 일정한 여백의 공간이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 커서 위치에서 뭐 해줘야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여백이 있으면 그렇죠? 두 번째 괄호 2번 입력하셔야겠죠. 괄호 2번 입력한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괄호 1번과 괄호 2번에는 띄어쓰기 한 칸씩 들어가고 들어가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3번 문제에 대한 작업 환경을 잘 작성하신 거예요. 4번은 도형 입력하는 문제라서 이렇게 4칸까지만 여백을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러 갈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러 가실 때 단축키 쓰기 전에 뭘 확인해야 되나요? 그렇죠. 문서의 커서 위치. 문서의 커서 위치는 항상 해당 문서의 맨 마지막 엔터 자리에여야 돼요. 그래야
새 문서를 만들 때 깨끗한 종이에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중간에 여기에 커서를 두고 Alt, Shift, Enter를 누르게 되면 그 이하의 내용들을 가지고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만들어줘요. 그 내용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항상 Alt, Shift, Enter 단축키를 쓰실 때는 커서의 위치가 해당 문서의 지금 두 번째 페이지죠? 두 번째 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 유념해 주시고 단축키 써서 세 번째 페이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lt, Shift, Enter.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로 세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두 번째 페이지 종료되고 자,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글의 제목, 글 내용, 뭐 파일 입력하는 거랑 문단 번호 이용해서 목록 작성하는 거, 기관명 작성, 쪽번호 작성 이런 게 들어가요. 자, 한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엔터키를 7번 정도 입력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 엔터키 7번 칠게요. 자, 세 번째 페이지 문서 공간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점, 문서의 저장 경로 확인, 문서명 확인. 자, 저장 경로는 항상 내 PC, 내 PC, 문서,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요. 문서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입력하죠. 자, 저장하는 단축키 뭔가요? 저장하는 단축키 컨트롤 세이브의 저장 S 컨트롤 누르시고 S키 누르면 되죠? 자, 각 키의 위치 여러분 키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S키 어디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는 단축키 대화 상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자, 그러면 저장하는 경로랑 문서명 확인하면 되죠. 자, 항상 여기 스크롤바를 확인하셔서 내 PC로 들어가세요. 자, 스크롤바를 움직이셔서 내 PC 따닥 클릭하시면 내 PC 안에 하위 목록들하고 여기 안에 있는 하위 목록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하위 목록들 중에 내 PC 다음에 뭐예요? 문서. 네. 내 PC 문서. 문서의 폴더 더블 클릭 따닥 하면 둘 중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경로로 해당 들어갑니다. 자,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도 추가가 돼요. 내 PC 문서 추가가 되겠죠? 자, 문서 더블 클릭 따닥. 내 PC 문서 추가됐죠? 자, 문서 폴더 안에 하위 목록들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자, 하위 목록들 안에서 우리는 뭘 추가해 줘야 될까요? 마지막 경로 ITQ 폴더. 자, ITQ 폴더를 선택합니다. 자, ITQ 폴더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압축 폴더 보내드렸죠? PC 카톡을 통해서 압축 폴더 다운 받으시고 압축 해제해서 지금 저랑 같이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압축 해제한 거를 설치하셨죠? 네.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경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TQ 따다. 그러면 ITQ 추가가 되었고 마지막 경로가 되었고 문서명 확인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수험번호 8자리 임의의 수험번호 아무거나 지금 쓰시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께서 수험번호를 직접 받으신 게 아니니까 수험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연습하셔도 되고 지금 수험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임의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 입력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성함까지 써주시고
자, 경로 확인하셨으면 파일 이름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저장 눌러서 파일 저장합니다. 저장. 자, 문서 풀 공간까지 다 마련해서 해당 문서를 저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정복 03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와 차트 조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출력 형태를 볼게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몇 칸인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자, 줄 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자, 해당 표를 작성하시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입력 탭으로 갑니다. 자, 입력 탭에 작은 목록 단축, 그 옆에 표 만들기 클릭해주면 되죠. 자, 작은 목록 단축, 표 만들기 클릭하면 돼요. 여기에서 하셔도 되는데 표 만들기 대화 상자를 띄워서 줄수와 칸수 확인하겠습니다. 입력 탭에 작은 목록 단축 클릭, 표 만들기 클릭. 자, 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줄수와 칸수, 출력 형태와 똑같이 5, 6 확인해 주시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5, 6 만들기. 자, 여러분 항상 문서의 마지막 2번 문제 확인하고 표가 작성돼야 돼요. 여기에 커서가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표 만드셨습니까? 자, 표 만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 점 있죠? 뭔가요? 그렇죠.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 체크. 그래서 표를 만들면 지금 저와 같은 이런 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지금 커서의 위치를 2번 문제 바로 다음에 있었던 엔터 키에다가 표를 입력했고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해당 표를 글자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기에 있던 커서의 위치가 사실은 여기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앞에 표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글자에 표라고 생겨 있는데 혹시 이게 보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기 탭에서 조판부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표라는 노란색 글자가 사라집니다. 대신 띄어쓰기도 살펴볼 수가 없게 되죠. 띄어쓰기를 살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 작업하시다가 불편하다, 조금 지금은 살짝 가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판부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자, 잠깐 저는 해제하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판부 체크 해제하니까 여기에 있던 표 노란색 글씨 없어졌죠? 여기에 있던 원래 엔터키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엔터키입니다. 지금 여기 커서 위치에다가 표가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가 입력이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커서의 위치가 글자처럼 취급이 된 표 바로 다음에 다시 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커서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를 만드셨으면 이제 표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죠. 표 내용을 입력하실 때 최대 5분을 넘지 않으시도록 합니다. 표 내용 입력해 주세요. 완전정보 03에 제가 문서로 보내드린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드린 완전정보 03 PDF 파일 보시고 표 안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수요일 날 보내드린 완전정보 03 문제예요. PDF 파일. 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점, 이 데이터 안에는 다 점이 입력돼 있죠. 이 점은 직접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천 단위 기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지금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천 단위 기호 같은 경우는 표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표 탭에서 이쯤에 천 단위 기호가 있어요. 지금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서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천 단위 기호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온점 그 천 단위 기호 입력할 때 쓰는 키 있죠. 10,000원이라면 이렇게 천 단위 기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각각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소수점 키는 여기에 있죠? 이 키죠?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에 있는 키예요. 이 키 또는 딜리트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키, 여기 있는 점 키. 이 키들을 이용해서 소수점을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합계에 대한 내용도 블록 계산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띄워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고 똑같이 입력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컴퓨터가 띄워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서 그대로 내용을 입력하세요. 여기 안에 입력하신 데이터로 차트도 작업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르지 않도록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끝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이제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표와 표 조건을 참고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표 전체에 대해서 도둠에 10포인트로 작업을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표 전체를 블록 처리해 주셔야겠죠? 표 전체를 블록 처리해 주시고 글꼴 서식도구 상자에 가서 글꼴이랑 10포인트, 도둠의 10포인트로 확인해 줍니다. 도둠, 엔터, 10포인트. 그러면 내가 블록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글꼴과 글자 크기 확인되고요. 그러면 지금 출력 형태에서 1번의 표에 해당하는 도둠과 10포인트 작업을 했고요. 캡션은 이따가 만들고 나서 도둠 10포인트 작업할게요. 자, 문자에 대해서는 정렬을 가운데 정렬, 숫자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해서 이러한 형태로 정렬을 해줘야겠죠. 문서에 대해서 요만큼 다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부분이 다 가운데 정렬, 이만큼이 다 오른쪽 정렬이에요. 자, 그래서 블록 설정을 해제하기 위해서 ESC 키, 여러분 키보드에서 초록색 ESC 키를 누르시거나 빈 공간의 여백을 클릭해서 블록 해제하고, 자, 구분부터 종각까지, 합계부터 구분까지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 선택해 주시고 문자이기 때문에 조건과 동일하게 가운데 정렬
서식도구 상자에서 바로 할 수 있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오른쪽 정렬 클릭해 줍니다. 자, 오른쪽 정렬 클릭, 오른쪽 정렬 클릭. 자, 그래서 정렬까지 표 조건대로 예쁘게 작업을 했어요. 자, 정렬까지 완전 예쁘게 정렬을 해줬고 이번에는 셀 배경에 면색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배경색을 어느 부분을 칠해야 되는지 출력 형태를 확인해 주세요. 자, 출력 형태 보시면 구분 셀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셀 칠할 부분 노란색 셀 위치 확인하시고 자, 출력 형태로 돌아와서 블록 해제하기 위해서 ESC 키 또는 빈 여백 클릭하시고 9분부터 208.5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자, 셀의 배경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셀 배경색 지정하기 위해서 표 탭에 보시면 색 채우기 버튼이 있어요. 색 채우기 버튼에서 노란색으로 칠할 겁니다. 자, 지금은 계속 쓰던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노란색이 담겨 있는 모습인데요. 노란색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 노란색 찾아줘야겠죠?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목록 단추 클릭. 배경이 오피스 테마라면 노란색이 바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노란색 테마가 없는 분들, 오피스 테마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색상 테마에 여기에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나오는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 오피스 두 번째 테마 선택해 주셔야 되죠. 오피스 테마 선택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테마로 이동이 될 거예요. 자, 오피스 테마 선택하시고 노란색 색상 클릭해 주세요. 노란색 클릭. 자, 오피스 노란색 클릭. 그러면 자, 반전 처리가 되어서 노란색 셀 배경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블록 해제 처리하면 노란색으로 예쁘게 잘 칠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뭐 해야 될까요? 셀 배경색 작업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블록 합계 계산을 할게요. 블록 합계 계산하고 여기 못했던 셀 캡션 달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합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합계 처리를 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해주세요. 지금 합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셀에다가 여기에 있는 합계들을 각각 더해서 들어올 거예요. 자, 블록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블록 처리해주시고 표 탭에서 블록 처리를 하신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표 탭에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시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블록 계산식으로 가셔야겠죠. 자, 블록 계산식을 눌러주세요. 표 탭에 작은 목록 단추 클릭, 블록 계산식 클릭.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합계이기 때문에 블록 합계 계산을 눌러줍니다. 블록 합계. 네, 다 확인하셨죠? 자, 블록 합계를 눌러주면 우리가 합계 처리된 빈 공간에 그 값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블록 합계 클릭. 자, 그러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그 값을 띄워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셀 배경색 지정, 블록 합계가 종료되었고요. 캡션 달기 진행해 볼게요. 자, 표 이름에 대한 표 탭에서 여기 출력 형태 보시면 표 기준으로 위쪽에 캡션이 생성되어 있고 위쪽에서 이제 정렬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캡션을 생성시킬 때 캡션을 생성하실 때 항상
위쪽으로 작업을 해 놓으시고 정렬 위치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는 출력 형태에서는 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캡션이 생성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캡션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캡션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줘야 되나요? 뭐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표 안에 커서가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표 안에. 자, 셀 아무 데나 클릭해서 표 안에 커서가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돼요. 저는 여기 빈 공간에 셀을 클릭해서 커서가 여기에서 위치해 있을 거예요. 자, 빈 공간 클릭해서 커서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자, 커서가 셀 안에, 표의 셀 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태라면 위쪽에 표 탭이 생성되죠? 표 탭에서 앞쪽에 보시면 이 버튼이 캡션 버튼이에요. 자, 캡션 버튼에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면 캡션이 생성될 위치를 먼저 설정하고 캡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캡션의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생성될 위치 위쪽으로 클릭, 위로 클릭, 위. 그러면 우리가 표 1이라는 캡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표 1에 대해서 그냥 지우기 하면 캡션 자체를 지워버려요. 자, 여기에서 ESC 키, 아니,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표 1에 대해서 지울 건가요? 라고 묻는 지우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표 1에 대해서 글자를 지우는 것과 캡션 자체를 지우는 것이 있는데 블록 처리를 해제하지 않고 그냥 백스페이스 키 또는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 캡션 자체의 기능을 지울 건가요? 하고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캡션 기능을 쓸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하신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표 1, 이 글자만 지울 거예요. 캡션의 기능은 놔둘 겁니다. 자, 뭘 해줘야 된다? 블록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캡션 내용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입력한다. 자, 블록 처리를 한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 지우는 키죠?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글자 표 1만 지웁니다. 글자를 지우는 것과 캡션의 기능 자체를 지우는 건 달라요. 블록 처리하시고 나서 지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커서가 있죠? 이 커서는 여러 데 있는 엔터 키하고는 다릅니다. 캡션 기능이 있는 커서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 03과 동일하게 캡션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띄어쓰기도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캡션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캡션 내용 입력되셨나요? 캡션에 대해서 출력 형태 보시면 표 조건에 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캡션에 대해서 글자를 도둠에 10포인트로 해줘야겠죠? 자, 블록 처리를 해서 블록 처리를 캡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서식 도구 상자에서 도둠에 10포인트 바꿔줍니다. 도둠, 엔터, 10포인트, 엔터. 자, 도둠에 10포인트 작업해서 확인되죠. 글자, 글꼴 모양 바뀌었고 글자 크기 10포인트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오른쪽 정렬입니다. 지금 양쪽 정렬 기준으로 앞쪽에 생겨 있는데 양쪽 정렬이죠. 오른쪽 정렬 버튼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 클릭. 그러면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 정렬이 되었고 네, 블록 처리는 해제하기 위해서 빈 여백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작업하신 파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톡을 통해서 여쭤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 만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